2015년 11월 호주 20대 여성 산텔은 친구들과 함께 경마장을 찾았는데요. 샨텔, 너도 배팅 해봐. 재밌어. 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펜젠스의 왕자? 이름이 멋지네. 난 그냥 얘로 할게. 난생 처음 경마장에 와서 이 경마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샨텔은요. 친구들의 권유에 별 기대 없이 경주마 이름 하나만 보고 $20를 배팅했습니다. 이름만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6번마. 불꽃 말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아, 오른쪽에서 치고 나오는 7번마. 펜젠스의 왕자 7번마. 과연? 초심자의 행운이었던 걸까요? 샨텔이 배팅했던 말이 1등을 차지. 덕분에 샨텔은 $825, 한화 93만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름만 40배 보고. 됐네, 40배. 와. 네. 근데 저게 마음을 비워서 된 걸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경마의 기억자도 몰랐지만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된 샨텔. 이겼다!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이 당첨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 인증샷까지 찰칵 찍어서 본인의 SNS에 게시했고요. 이 샨텔은 잔뜩 들뜬 마음으로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당첨금 자동 지급기를 향했습니다. 그럼 삑. 당첨금이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어? 이게 왜 이러지? 고장났나? 다시 해볼까? 삑. 당첨금이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뭐야, 어떻게 이런 거야? 누가 대신 받아갔어요? 아니, 이 사람이 표를 들고 있을 텐데 막권을 어떻게 대신 받아가요? 이건 바로 관계자 찾아가야죠. 자, 샨텔이 당첨금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 바로 자신의 SNS에 올린 셀카가 문제였던 건데요. 자, 그녀가 셀카를 찍고 나서 당첨 티켓에 바코드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SNS에 업로드.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잖아. 이렇게 키워가지고. 아니, 그래서 저걸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지. 정말? 자, 그러니까 샨텔의 SNS를 본 누군가가 그 당첨 바코드를 도용해 샨텔 몰래 먼저 당첨금을 수령해 버린 겁니다. 미치겠다. 와. 아니, 돈을 받고 올리든가 하지. 아, 이게 손가락으로 좀만 가렸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바코드에 반만 가렸어도 안 되거든. 반이 뭐야, 한 두 줄만 가렸어도 안 되죠. 행운의 여신이 찾아왔지만 다시 도망가 버린 사연. 여러분, 대박은요, 놓치지 않게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흥분하지 말고 나중에 올립시다. 대박 또는 쪽박 19, 13일을 공개합니다. 집에 굴러다니던 꽃병의 몸. 2016년 영국 버밍엄에 사는 애슐리 피터 부부는 집에 있던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걸리적거리는 꽃병 이제 제발 좀 버리자. 애들도 몇 번이나 걸려서 넘어져 버렸잖아. 그래, 이참에 정리하자. 근데 잘 팔면 10파운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슐리와 피터 부부는 오래전 돌아가신 고모님으로부터 꽃병을 물려받았습니다. 크고 무거운 데다가 마땅히 활용할 곳이 없어서 무려 36년 동안 문을 괴는 용도로 사용해왔습니다. 무거우니까. 부부는 집 정리를 하면서 꽃병을 버리려다가 혹시라도 소액이라도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도자기류가 자주 거래되는 경매 사이트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집에 가면 언제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는 그런 골동품들 다 하나 있잖아요, 그죠? 저거 옛날 집들 가면은 그냥 밖에 내놔요. 가져가라고. 먼지 수북히 써야죠. 거의 물에져 있잖아요. 보지도 저기. 않잖아. 근데 어쨌건 뭐 나한텐 쓸모없는 거지만 저걸 누군가가 가져가서 잘 닦아서 쓰면 그렇죠. 저 물건의 가치가 계속 살아나는 거니까 의미 있는 일이죠. 자, 그런데 애슐리 피터 부부는 꽃병 감정을 맡은 경매사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 도장이 도대체 어디서 나신 거예요? 어머, 수상하죠? 느낌이 쎄하죠? 얘 뭐 족보가 있는 건가? 문을 괴는 용이었어요. 이거 뭐 당나라 때 뭐 이런 겁니까? 당나라는 너무 오래 갔어요. 근데 저게 지금 각이 졌단 말이야. 볼 줄 아네. 다른 걸로 나오네. 볼 줄 아네. 그렇지. 역시 중국 전문가. 그냥 명청으로 단정하기엔 좀 그래요. 그럼 딴데 육각이잖아요. 이거. 육각이죠, 육각. 드문 거예요. 그 드문 거. 그러니까 어느 그러니까 왕조냐. 하나 찍어봐요. 난 청. 청. 왜냐면 저게 육각은 기술이라고 저게 동그란 거가 더 쉽지 육각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현대일 것 같아요. 좀 아시네요. 어쨌든 애슐리 피터 부부의 꽃병은 다름 아닌 1700년대
중국 청나라의 황궁에서 제작된 도자기였던 겁니다. 와, 게다가 황궁이라고? 진짜? 청나라의 제6대 황제인 벌륭제 표시까지 있었습니다. 어머. 경매사는 중국의 여름 별장인 이화원에 두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엄청난 발견이라고 감탄했는데요. 저걸 문을 괴는 데 썼어요. 문을 괴는 데 썼다는 거야? 짐짝처럼? 그리고 애들이 걸려 넘어졌대잖아. 와, 그 걸려 넘어져서 몇 번 깨지기라도 했어 봐. 다 깨먹을 뻔했어. 해당 꽃병이 경매에 나오자 중화권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부부의 골칫덩어리였던 꽃병을 무려 65만 파운드. 한화로 약 10억 원에 낙찰. 순식간에 애물단지가 대박의 길을 열어준 것이지요. 아까 얼마에 파자고 그랬지? 10파운드? 10파운드. 대단하다. 문 개고 있었는데 지불로 바뀌었네. 문 개고 있던 게. 10파운드가 10억 원으로. 엄마. 버리려 했던 꽃병 덕에 10억 원의 수익을 본 부부. 무심코 지나칠 뻔했던 것에 한 번 더 눈길을 둔 덕에 거머쥔 대박은 아니었을까요? 대박 속도는 쪽박 19, 12일 공개입니다. 일본 1773억 횡령 사건의 모모. 2021년 5월 일본 소필라이프 직원 1773억 횡령. 한 보험회사 직원인 이시 레이가 회사 돈 170억엔 한화로 무려 약 1773억 원을 횡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범인 이 시인은요. 이거 이사님 승인받은 건데 바로 송금할게요. 미국의 한 은행에 개설한 개인 계좌로 횡령액을 전액 송금했는데요. 다행히 회사의 신고로 2021년 11월 범인 이 시인은 체포됐고요. 횡령한 돈의 행방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밝혀진 충격 사실, 이미 이 시인은 횡령한 회사 돈 1773억 원을 모조리 다 써버린 뒤였습니다. 어디다 써 그거를? 뭘 해야 그걸 다 쓰냐? 와, 그러면 회사는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지금 다 그렇지. 썼으면. 얘기가 좀 웃기거든요. 좀 더 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어디다 쓴 거예요, 또? 자, 이 시인은 횡령한 1773억 원 전액으로 총 3,879개의 암호화폐 비코인을 구매한 겁니다. 미쳤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당시 비코인의 가치가 17%나 상승. 약 1,773억 원이었던 횡령액은 약 2,158억 원이 된 겁니다. 어머머.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무려 385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횡령했던 직원이 본인이 횡령한 1,770억 원만 갚고 나머지를 갚겠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가 메일을 통해서 회사 경영진에게 용서해 주시면 횡령한 자금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회유도 해보고 돈을 더 붙여야지 이 사람아. 만약 형사 고소하면 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겁니다. 협박도 했지만요. 다행히 2021년 12월 미 FBI가 이 시가 구입한 비코인을 전량 압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이고야. 다행이다. 압수를 해버렸구나. 미 FBI가 전량 압수한 비코인은 현재 FBI의 비코인 지갑에 보관 중이고요. FBI가 소필라이프의 피해액을 돌려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대박 또는 쪽박 19, 9일을 공개합니다. 대박과 쪽박, 그 운명을 가르는 건 순간의 선택. 이번 특종, 남다른 판단력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호주, 꿈만 같은 내 집을 마련하게 된 집주인이 화제가 됐는데요. 제 이름은 루비, 6살이죠. 제 인생 첫 집을 짓고 있어요. 새 집의 주인은 바로 6살 소녀 루비였습니다. 6살인데 왜 집을 지어? 16 아니고요, 6입니다. 아니 근데 뭐 아빠가 짓는 집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6살인데 어떻게 자기가 본인의 집을 짓는다는 거죠? 6살인데 지금 분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까 같은 이제 사연이 있어서 큰 돈을 좀 상속을 받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집을 물려받았다. 네. 자, 물론 내 집 마련을 6살 소녀 루비 혼자 이뤄낸 건 아니었습니다. 11살 루시, 12살 구스, 14살 한나까지 네 남매가 십시일반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땅을 구매하고 집까지 짓게 된 것이죠. 아니 뭐 제일 큰 언니라 해도 14살인데 그렇죠. 너무 어린 거 아니에요? 아니 용돈 뭐 세뱃돈을 도 얼마나 받았길래? 그거 받으면 뭐 초콜릿이나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하는 거지 저걸로 집 짓는다는 생각을 누가 하냐고. 남다르죠. 네 남매가 일찌감치 내 집 마련에 눈을 뜨게 된 이유. 세상에 거저 얻는 것은 없단다.
용돈을 받고 싶으면 그만큼 너희도 노력을 해야 해. 자, 얘들아 봐봐. 은행에는 이자라는 게 있는데 말이지. 부동산 투자자였던 아빠 맥럴런의 조기 교육 덕분에 일찌감치 경제에 눈을 뜬 네 남매. 네 남매는 작은 심부름을 하며 고사리 손으로 한 푼 두 푼 용돈을 모았고요. 친구들이 만화나 게임에 빠져 있을 때 네 남매는 저축, 적금, 투자 등등 금융 지식을 쌓았습니다. 대단하다. 역시 그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해요. 그죠. 네. 어릴 때부터 돈의 흐름을 이제 캐치한 거잖아요. 존니가 얼마나 좋아할 만한 아이들입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우친 네 남매. 돈 불려가는 재미를 맛보더니 급기야! 아빠, 저희가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멋진 집을 짓고 싶어요. 무려 집을 마련하겠다고 선언. 네 남매는 아빠에게 조언을 구했고요. 아이들이 기특했던 아빠 맥럴런은 세상에 거저 없는 건 없다고 했지. 나중에 커서 갚아야 한다. 토지 구매 및 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네 남매는 아빠의 조언을 참고해 고민한 끝에 호주 클라이드에 토지를 마련, 집을 짓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 남매가 구매한 땅값이 불과 몇 달 만에 무려 약 6천만 원이나 상승. 대박 수익을 거둔 것도 모자라서요. 10년 후면 이곳은 적어도 2배는 오를 거예요. 앞으로 저희는 부자 건물주가 될 거라고요. 라고 하며 또 다른 대박을 예고했습니다. 대박 또는 쪽박 19 5위를 공개합니다. 2013년 영국 웨일즈 뉴포트. 제임스 하웰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노르웨이의 한 남성이 4년 전 비코인에 2만 3천 원을 투자해 올해 9억 원을 벌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렇게나 많이 올랐다고? 자, 이게 지금 느낌이 말이죠. 비코인이 오르기 전에 팔았던 것 같아요. 어허. 그죠? 네. 나는 이거 봤는데 이거 진짜 세상에서 제일 가슴 아픈 소식. 눈시울이 붉어졌네요. 아, 난 이게 너무... 사실 IT 업계 기술자였던 하웰은 4년 전인 2009년 자신의 노트북으로 비코인 채굴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자친구가 코인 채굴 시에 커지는 노트북 소음을 너무 싫어해서 일주일 만에 채굴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하웰이 채굴한 비코인은 총 7,500개. 그런데 2009년 당시엔 비코인의 가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웰은 비코인이 든 하드디스크를 서랍 속에 넣어둔 채 4년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비코인의 가치, 하웰이 보유한 비코인 7,500개는 2013년 당시 가치로 16억 원에 달했습니다. 4년을 잊고 살았는데 16억 원이 이게 벌린 거잖아요. 벌린 거죠. 강제 초장기 투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엄청나게 가치가 그치. 뛰어버린 거예요. 하웰은 잔뜩 들뜬 마음으로 비코인이 든 하드디스크를 찾았는데 근데 서랍은 통 비어 있었고요. 아, 왜? 그 어디에서도 비코인이 든 하드디스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현듯 떠오른 기억. 한 대. 아, 이 하드디스크 진짜 오래된 거네. 이사도 가는데 그냥 버려야겠다. 졌나 보네. 16억 원을 버린 거잖아. 내 손으로. 아, 금고 사서 거기다 넣어놨어야지. 근데 그때는 아무 가치가 없었어. 아, 근데 혹시 모르잖아. 아, 그러니까 왜 그래. 이게 세상 모르는 거야. 하지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이대로 날릴 수 없었던 하웰. 잃어버린 비코인을 찾기 위해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쓰레기 매립지를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웰은 당장 시의회에 쓰레기 매립지를 뒤지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시의회의 거절로 하웰이 비코인을 찾지 못하는 사이 비코인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요. 2021년 비코인 7,500개의 가치는 무려 4,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나 눈물 난다. 내 서랍 안에 이 돈이 들어가 있었던 거를 내가 알잖아, 이거를. 그건 내가 버렸잖아. 내가 지가 퍼먹은 버렸어.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떨까? 아, 저는 이거 뉴스에서 보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진짜. 하웰 역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드디스크만 찾으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저 1,100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심지어 나사가 고용했던 데이터 복구 회사를 통해 비코인이 든 하드디스크의 복구 가능성도 확인했다면서요. 25명이 1년 동안 200제곱미터 매립지를 15m만 파면 된다고요.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고 쓰레기 매립지를 뒤지게 해달라고 8년째 꾸준히 시의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찾길 바래요, 저는 그래서. 찾길. 근데 하드디스크를 찾았는데 만약에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 있죠. 그 10년째 찾았어. 여기 있다! 신봤다고 찾았어. 도대체 안 되겠는데요,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더 비극이다. 하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코인의 가치가 오르다 보면 시 관계자도 마음을 바꿀지 몰라요. 저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2008년 5월 23일 캐나다 퀘벡주에 사는 조엘 이페르가는 복권 추첨 마감 시간 9시 직전인 8시 59분에 복권 2장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2장 중 1장의 번호가 우리 돈 약 234억 원짜리 1등 번호와 일치했는데요. 불길한 예감이 스멀 올라온. 아직은 그래도 기뻐합시다. 복권 1등 아닙니까? 1등이죠. 1등이잖아요. 하지만 복권 1등 대박은 곧 쪽박으로 돌변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전산에 등록된 시간은 정확히 9시 7초네요. 다음 회차 복권이라 당첨금은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시 퀘벡의 복권 시스템은 컴퓨터가 한 번에 한 장의 티켓만 입력. 아휴. 이 과정에서 최대 10초 정도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아휴. 그래서인지 조엘이 구입한 복권 중에 한 장은 8시 59분 47초에 전산에 등록됐지만 조엘이 산 두 번째 복권은 시스템 지연으로 9시 7초에 등록되며 5월 23일자가 아닌 다음 회차인 5월 30일자 복권으로 등록된 겁니다. 어머머. 실제로 다음 날이네. 네. 날짜가 넘어갔네. 그런데 하필 조엘이 산 두 번째 복권 번호가 5월 23일 회차의 1등 번호와 일치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권이 저거였으면 된 거 아니에요? 된 거죠. 하지만 조엘의 복권은 단 7초 때문에 다음 회차로 넘어가서 당첨금을 받지 못한 겁니다. 아, 이거 시스템 지원이 본인 잘못은 아니잖아. 그리고 그날 가는 길에 좀 더 뛰어갔으면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났으면. 조금만 보폭이 조금만 넓. 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만 안 갔으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앞 사람이 한 명만 덜 내렸어도. 아, 7초만 미리 태어났어도. 단 7초 차이로 대박을 날린 조엘은 복권 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 아, 늦게 입력된 건 복권회사 전산 탓이지. 아, 난 분명 9시 이전에 구매했다고. 자신의 1등 당첨금의 절반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약 7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조엘의 소송을 기각. 하필 또 7초에 또 7년이네. 그리고 그 소송 과정에서 우리 돈 약 1억 원을 지출하며 대박은커녕 안타까운 쪽박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고약한 게 럭키 세븐 아니에요. 7이 생활의 숫자인데 복권도 7초 늦어. 소송 7년 걸려. 근데 아까 뭐 비코인도 그렇지만 그냥 잊어야 돼. 어떻게든 잊어야 돼. 저거 평생 못 살아요. 저거. 아니 근데 저걸 기억으로. 잊겠냐고. 그냥 그러려니 잊어야 돼. 해야 완전 돼. 논리 쉽지 쉽지 않지만. 않지만. 잊어야 돼. 잊어야 돼. 단 7초 때문에 천국과 지옥, 대박과 쪽박으로 간 안타까운 한 남자의 사연이었습니다.